자, 141페이지에 개념 56번 보세요. 두 직선 L과 M이 있는데요. 방향 벡터가 각각 U, 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장면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응?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뭐냐고 물어봤어. 요거 삼각함수에서도 배웠지. 바로 우리가 어저께 수업할 때인가요? 그죠? 바로 나왔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벡터를 가지고 한번 표현하는 걸 들어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이쪽 방향 벡터가 이거고 이쪽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거라면 생각을 해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그치? 해서 벡터가 사실은 더 발전된 형태인 거야. 직선학 삼각함수에서 배울 때는 어쨌든 그 직선들하고 놀았거든. 근데 이 벡터를 배우고 나면 직선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 벡터하고 놀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코사인 세타라고 할까요? 그러면 절대값 D1 절대값 D2 분의 D1 내적 D2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요거 계산하면은 바로 코사인 세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벡터의 방향 벡터가 문제에 주어져 있겠지. 그래서 이 D1, D2라는 방향 벡터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 이제 다 주어지니까 그 성분 같은 것들이. 자, 근데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잘 들어봐. 잘 봐. 지금 방향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얘를 계산했을 때 예각이 바로 나오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하나는 이렇게 방향 벡터를 가르쳐주고 하나는 방향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가르쳐주게 되면 이쪽에 있는 각을 계산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둔각이 계산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둔각이 되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이 음수로 변하거든요. 그치? 그치? 자, 그러면은 둔각이었을 때와 예각이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의 차이가 뭐야? 부호만 반대야, 부호만. 그쵸?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얘를 예각이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줬어 문제에서 만약에 근데 코사인 세타를 계산했더니 음수가 나왔다고 칠게. 그럼 어떻게 하면 예각으로 바꿔줄 수 있어? 부호만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면 된다야. 상함수 할 때 내가 했던 거 그게 오늘 바로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어차피 얘네는 양수니까 여기다가 절대값만 붙여주시면은 예각인 코사인 세타 값으로 바로 전환이 되게 돼 있어. 괜찮지? 어제 한 거. 그죠? 네.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여기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어요. 예각을 세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인 세타를 물어봤는데 일단 코사인 세타를 먼저 선생님은 구해볼 생각이야. 방향 벡터를 한번 적어볼게. 자, 이 녀석의 방향 벡터는 2,1 이렇게 그쪽 방향 같은 방향. 자, 요거는요 방향 벡터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가 4-x면은 지금 직선 모양이 불안정한 거예요. x-4로 바꾸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 그 맨날 나와 그거.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사기 쳐요. 그럼 바꾸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여기는 1이죠. 이렇게 해서 방향 벡터 두 개를 찾았어요. 그러면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방향이 다 똑같으니까. 코사인 세타 구해볼게요. 자, 루트 요거 계산하고요. 내적할게요. 마이너스 6 더하기 1 그럼 마이너스 5죠? 해서 계산하면 다 지워지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이렇게. 자, 이제 나랑 생각을 해보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2, 4분면에 각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은 음수니까 이거는 2, 4분면이니까 지금 우리는 둔각의 코사인 값을 계산한 거야. 문제에서는 예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니? 그러면 우리가 간편하게 어떻게만 해주면 된다 그랬어.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부호만 바꿔주면 돼. 해서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둔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각으로 바꿔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거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이즈로 바꾸면 똑같이 나오는데 답이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됐나요? 그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여기다 루트 2분의 1 집어넣으시면은 답 나오겠죠. 이렇게. 그지? 부호하고 관계를 잘 따지시면 돼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143페이지에 있는 개념 57번 같은 거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이 보세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UV래. 1번.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그러면은 방향 벡터도 평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쪽에다 K 곱하면 같아지겠죠? 이렇게. 2번. 두 직선이 수직이래요. 그러면 방향 벡터도 수직이 되겠죠? 그럼 방향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하면 0 되면 되겠죠? 그죠? 내가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거는. 그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 자, 문제도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AB를 지나는 직선과 3분의 x 플러스 2는 y 마이너스 1이란 직선이 서로 수직하대요. 방향 벡터 계산해 볼게. AB를 지나는 직선은 방향 벡터가 벡터 AB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벡터 AB. 그럼 OB-5A니까 3-A, A-5가 방향 벡터고요. 자, 두 번째 직선은 3,1이 방향 벡터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거 두 개 내적하면 0 돼야 되겠네? 그 내적해서 0 되면은 계산하시면은 바로 A 값이 등장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뒤를 계산하면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할 때 좀 똑부러지게 풀어가지고요. 이렇게 개념을 빨리빨리 암기를 하셔야 좋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어려운 거 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앞에서는 직선을 벡터로 표현하는 걸 배웠고요. 자, 지금부터 원을 벡터로 표현하는 거를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내용을 이해하면 따로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시점 5가 있어요. 여기 A라는 점이 있다고 할게. 이렇게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원 위에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찍는 거예요. P라고 부르고 이렇게 X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이니까 요 반지름 존재하겠죠? 상수 R이라고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 X라는 벡터를 원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벡터를 벡터 방정식으로 표시를 해서 이 원을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안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AP 벡터가 반지름이니까 항상 R이 돼야 되겠죠?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OP-5A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벡터 방정식을 만드는 거니까 저 작은 벡터로 소문자로 된 벡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저 원을 나타내는 원 위의 점을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좀 더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잘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배웠던 게 다 다시 나오는 거야, 계속. 우리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내적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을 배운 이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양쪽을 제곱을 할까요? 이렇게. 제곱하는 이유가 뭐였죠? 제곱을 해야 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앞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으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게 벡터예요. 그러니까 써먹었던 걸 계속 또 써먹기 때문에. 그럼 이걸 뭐라고 적을 수 있죠? 자, 잊어먹은 사람 위해서 A 내적 A.
이게 똑같은 거죠. 그걸 적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r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네, 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벡터가 있고 반지름이 있으면은 원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벡터는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 또는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 수십 번, 수백 번 써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벡터 배울 때 잠깐 한 번씩 쓰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러니까 외우시면 안 돼. 어차피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벡터와 반지름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이거를 이렇게 벡터 방정식으로 표시해라 라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이런 문제가 훨씬 많아요. 문제에 보면 이게 써 있어. 이걸 보면서 얘가 어떤 벡터를 나타내는지를 추적시키는 거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 이 식을 만족하는 x벡터의 종점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선생님이 연습을 시켜드릴게. 자, 근데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요 장면이 쉬운 건 아니에요. 나왔어. 똑같은 걸 내적했어. 그러면은 절대값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엔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제곱 돼 있으니까 뜯었어. 이렇게. 그 다음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해. 이 장면.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를 이제 벡터 방정식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의도가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x벡터가 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문자로 써놓으면 시점이 안 보이죠? 시점, 종점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벡터 방정식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 소문자 벡터를 반드시 시점과 종점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x벡터, OP벡터네. A벡터, OA벡터네. 이렇게. 자, 이걸 이렇게 바꿔서 썼다? 그랬더니 OP-OA인 거야. 그러면 AP라고 우리가 이렇게 합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P 벡터의 절대값이 R이니까 A에서 P까지의 거리가 R이라는 얘기지, 항상. 맞나요? 그러면 A라는 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점 위에, R인 원 위에 점 P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지금 뭐 한 건지 아시겠어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실전에서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이건 기억하란 말이야. 소문자로 벡터가 나타나져 있을 거야. 왜? 그래야 헷갈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점과 종점으로 벡터 표현을 바꿔주시면 돼.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는 이해할 수 있잖아. A라는 점에서 R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 원 이렇게. 이해가시죠? 네, 그거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145페이지에 보면 밑에 개념 어프로치를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도 있고 거기다 성분을 집어넣어서 정리한 것도 있는데 성분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이 등장하니까 자, 그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자, 원의 방정식 하나 더 해드릴게. 자, 146페이지에 보면 원을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이 한 종류가 더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잘 들으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번에는요. 요렇게. 여기 5가 있고요. 요렇게 원의 지름의 양 끝을 향하는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A 벡터, B 벡터. 자, 이 두 벡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을 나타내는 벡터를 가지고 원 위에 아무데나 P를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X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방정식을 만들려는 거죠. 그러면은 P라는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세 개가 만족하는, 이 세 개 벡터가 만족하는 식을 만들면 원의 벡터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잘 봐. 어차피 말이야. 평행하고 수직밖에 없어. 우리가 다룰 줄 아는 거는.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벡터 꽤 오랫동안 배웠지만은 평행하는 거를 벡터식으로 바꿀 수 있고 수직하는 거를 벡터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이외의 거는 바꿀 줄 몰라요, 우리. 그쵸? 예. 그러니까 반드시 평행과 수직은 어딘가는 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한테 문제를 내려면. 여기 봐봐. 원 위에 점이야. 지름의 양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면은 여기 이렇게 직각 숨겨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가 수직이네? 자, 그럼 벡터 방식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시작한다. AP 벡터 하고요. BP 벡터 하고요. 내적하면 0 되겠죠? 수직이니까.
수직인 벡터가 내적이 0이다. 그게 벡터의 내적을 배우는 이유의 80%라니까. 맞죠?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얘는 OP-5A가 되고요. 얘는 OP-5B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소문자 벡터로 표시해 볼까요? X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X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끝났는데요. 그죠? 이 식을 만족하는 X벡터의 종점이 원 위의 점이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는 수백 번 사용하는 공식이 아니고요. 그냥 한두 번 사용하는, 서너 번 사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는 거는 선생님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이해를 해서 지름의 끝이야? 수직이네?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내적하면 0 되겠네? 그러면 그거 싹 정리해가지고 써주면 바로 끝나네. 이렇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외우지 마세요. 오케이? 하나 더.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리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거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X벡터의 종점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정리해. 봐봐. 요거를 시점 종점이 보이게 바꿔, 이렇게. OP-OA, AP. OP-OB, BP. 그거 아시죠? 앞에가, 뺄셈일 때 앞에가 똑같으면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 내가 외워달라고 한 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P하고 BP하고 내적하면 0 된다는 거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서 있어. A, B가 서 있는데 P라는 점까지 가는 벡터가 수직이 돼야 된대. 이렇게. 얘들아, 두 점에서 수직인 점들, 수직이 될 수 있는 점들을 모으면 원이 되겠죠. 그죠?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보여드릴까요? 10%, 90% 중요합니다. 이 내용 전체가 그런 거예요, 원래. 아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옆에 대표 유형 49번이 있는데 문제가 간단하니까 선생님 말로 풀어볼게요. 자, 어디 보자.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좌표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AP 내적 BP를 하면 0이 된대요. 그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AP 내적 BP가 0이 되려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오는 거겠죠? 방금 한 거죠? 자, 그럼 원의 방정식 구해볼까요? A하고 B의 중점 구할 수 있죠.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중점을 찾아서 원의 중심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두 개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밑에 써있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써있는 것처럼 벡터 방정식을 만들어서 성분을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벡터를 연습하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벡터 방정식을 이해를 해서 그냥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작성하는 방식으로 요령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자, 이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